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후 작전 타임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코스피 4,700선. 제가 작년에서 코스피 4,000피를 언급한 지 작년 10월이었죠.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코스피 지수는 4,7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젠 정말 5,000포인트를 300포인트 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이는 25년 9월 2일에서 16일 이 기간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시장은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이 기묘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고 이웃나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53,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면의 그림자가 짙습니다. 보통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지금은 달러가 약세인데도 원화와 엔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느덧 1,470원대 위를 넘어섰고요.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역시 3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CES 2026을 통해 확인된 이 AI 반도체의 견고한 실적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발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통화 가치에는 오히려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기록적인 고환율이 우리 물가와 이 수출입 물가에 미칠 파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려한 지표 이면에 숨은 이런 금융시장의 불일치를 어느 때보다 주목하셔야 될 텐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도움 주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코치님은 한유민 코치님입니다. 코치님과 함께하는 작전 타임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전화 상담 시간인데요. 02-2638-3948 또는 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코치님이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작전 타임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코치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감 후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 경신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전임 미답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이 중소형주만 담아가신 분들은 포모 현상을 느끼기 쉬운 장이 됐는데요. 오늘 코치님 모시고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민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장도 오전부터 좀 강할 것 같았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그래도 조금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CPI가 좀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예상치 부합하고 근원 CPI도 이제 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이런 물가 안정이라는 상황 속에서 미증시는 이제 고점 부담에 의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최근 연초부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에서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일 또 이제 CSMC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빨간불 피면서 마감을 했고,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이 동생인 코스닥 지수가 너무나도 못 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수급을 봤을 때 코스닥만 담고 있어요. 네. 이제 코스피에서는 팔고 있고 이제 담고 있는 건 코스닥인데, 그러면은 2차 전지랑 바이오 섹터 위주로 좀 담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 기간 중인데도 바이오 섹터가 이제 계속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근데 이제 1월에 실적 시즌인 만큼 당연히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오히려 이렇게 코스닥 종목들이 눌렸을 때는 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작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작전은 제가 식스맨 작전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이 농구 경기에서 식스맨이라고 하면요, 이 후보 선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구가 5명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농구의 6번째 선수, 그러니까 실력이 괜찮나 주전 선수가 되지 않은 선수를 식스맨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식스맨을 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요즘에 장을 봤을 때 이 주도주가 확산되고 있어요. 뭐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이러한 기존 주도 섹터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자동차, 요즘엔 또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또 주도주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25년도에 잘 갔던 조선, 방산,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도 섹터에 낄 수 있는 이러한 식스맨 같은 섹터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지금 못 간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섹터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면서 좀 가야 되는 장이 아닐까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식스맨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탄탄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상황 어땠는지 김지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감 후 작전 타임 캐스터 김지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4,700선을 터치하면서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빠짐없는 상승 마감인데요. 다만 분위기가 아주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율 부담 속에서도 반도체주 반등을 중심으로 업종 간 순환매가 이어지는 장세입니다.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반등하면서 오전 10시 부근의 4,700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매도세, 또 프로그램의 순매도 물량도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매도 양상을 보였습니다. 돌파 직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상승권에 머물렀습니다. 마감 직전 다시 힘을 내주면서 오늘 0.65% 상승한 4,723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은 코스피 대비 조금 아쉽습니다. 대형 바이오주 2차 전지주의 약세에 장중 937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일부 낙폭을 만회했지만 0.7%대 하락에 942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고환율 부담 속에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 3,800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조선, 방산, 2차 전지주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개인도 4,300억 원 매도했지만 기관이 6,300억 원대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 2,7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200억 원대 매수 포지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3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하나입니다. 하나의 인적 분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이번 인적 분할은 사업 성격이 다른 두 축을 분할하는 게 핵심입니다.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같은 기존의 핵심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법인과 테크, 라이프 부분의 신설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검토 소식도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장은 복잡했던 지배 구조가 해소될 걸로 해석하면서 지주사 한화 25%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로봇주 뉴로메카입니다.
로봇주 안에서도 등락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로메카 어제 상한가 기록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25% 상승한 54,000원대 장 마쳤습니다. 삼성그룹의 운용사들이 보유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에 투심이 몰린 건데요. 삼성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 자산운용이 지난 7일 유로메카 지분을 각각 5.04%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에이르를 공개한 점도 성장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LX 일렉트릭입니다. 전력기기와 자동차 설비를 만드는 전력 인프라 기업입니다.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하며 8.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전력 수요 확대 속에 북미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ESS 관련 부품 수주 확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곧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있죠. 수출이 많은 특성상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 수혜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 기대감도 호조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하나, 유로메카, LX 일렉트릭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캐스터 김지연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과 함께 특징주 3가지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빠르게 들어온 종목 상담 한두 개만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종목명은 펩트론입니다. 매수가 35만 원에 비중 5%라고 하는데 매수한 뒤로 계속 빠져서 고민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제약바이오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코치님 코칭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초에 사실은 일라이릴리와 본계약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에 좀 급등을 했다가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좀 연장이 되면서 그 뒤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계약이 취소된 게 아니라 이러한 계약이 추후에 결국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 전체가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근데 이제 조금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제 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비중 확대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동평균선을 다 이탈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240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같이 이렇게 좀 급락한 상황에서 따라붙지 마시고 여기 24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거를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구간을 봤을 때 지금 한 23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이 나쁘진 않지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장이나 장중에 뭐 이제 좀 하락을 했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말아 올리는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내일장에서는 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경구용 뭐 지속형 이러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일라이릴리와 앞으로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기술 계약 소식이 또 한번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는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을 이렇게 확대하셔서 다시 한번 좀 기다리시는 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시해주신 지지선 지지받은 거 확인하면은 비중을 좀 늘려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02-2638-3948 또는 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코치님이 지금처럼 시원하게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TLB고요. 매수가 7만 원에 비중 10%라고 하는데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남겨주셨어요. TLB 같은 경우 반도체 PCB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바로 한번 코칭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원래 반도체 소부장이 잘 갈 때 이 기판 쪽 PCB 쪽 회사들이 잘 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쪽 기판 쪽
섹터에서 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사실상 원가가 좀 올라가면 간 상황이 될 텐데 이러한 원가 부담을 이제 매출에 이제 넘길 수 있냐, 전가를 시킬 수 있냐, 이제 고객사한테 이러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지금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 흐름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에는 4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이러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좀 체크를 하고 가겠다라는 투자 심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충분히 지금 현재 25년 실적을 봤을 때 올해 이제 반도체 소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판 쪽은 계속 매출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건 좀 단기적인 악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TLB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월 초나 이때 실적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여기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조금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 비중 10%신데 좀 손실폭이 있으시지만 아직은 비중 확대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상황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맞닿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시장이 살짝만 흔들려도 같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아직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맞닿을 때를 기다려보고 그때 전략을 해보자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을 지금 바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48 또는 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코치님이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유민 코치님의 TV방송 유망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표 보시면요. 오늘 역시 뜨거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 삼형엠텍이 63%, 클로버 108%, DB하이텍 76%, 대한전선은 69%고요. 뉴로메카 역시 세 자릿수입니다. 128%고요. 로보스타 103% 수익 달성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뉴로메카가 또 두드러지게 보여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을 유로메카를 9월 10일에 했어요.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9월 10일 종가 베팅 종목으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유망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로봇 섹터 다른 종목들이 좀 급등 랠리가 나올 때 사실은 조금 잘 못 갔어요. 큰 수익률이 나진 않았어요, 사실. 물론 좀 소폭 상승은 해서 한 30% 정도 상승을 했지만 다른 로봇 종목들이 뭐 이제 100%, 200% 수익이 나는 기간 동안 사실 못 갔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좀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 뭐 KRX 종가 기준으로는 25% 마감했는데 지금 이제 NXT에서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이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시청하시면서 또 담아가셨던 분 중에 내가 이 종목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제가 이제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어제장 상한가고 오늘도 이제 갭상승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근데 이렇게 일봉 차트로 보시면 좀 무섭죠, 차트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주봉 차트로 설명해드리면 지금 여기 라인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봉 차트상에서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저항 라인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유하신 입장에선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은 5만 원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 5만 원을 깨지 않는다. 이 5만 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홀딩하시고 좀 가는 전략 세우시고 5만 원을 깨고 이탈한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익절을 하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내가 좀 담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5만 원 선 여기 선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걸 체크하고 신규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뉴로메카 오늘도 역시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함께 이 폭등이 나오기 전에 코치님과 함께 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함께 수익률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도 44%예요, 코치님. 이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이제 증권사도 더 갈 거시란 이 말이 많은데 개인들은 또 고점 매수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 불안감도 보이는데 지금 시점에서 개인들이 반도체주 투자를 늘려도 되는 걸까요? 그죠. 늘려도 되죠. 반도체. 근데 사실은 반도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도체라고 하지만 이렇게 방송, TV 방송 여러분들 시청하시다 보면은 뭐 반도체가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 요즘을 보면은 반도체가 강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강하다. 그리고 일부 그냥 소부장 종목, 몇 종목 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소부장 쪽에서는 좀 연속 거래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가 나오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조금 이러한 장세 속에서는 소외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량 기업만 가는 장에서 내가 조금 자꾸 코스닥 종목들만 담고 있고 이제 이러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가고 싶다 하면 언제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이거를 뭐 단타를 노리고 들어가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지금 현재 오늘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뒤에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시 이렇게 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쉬다가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오늘 장에서도 10일 이동평균선을 닫고 바로 이제 양봉 전환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중에 이렇게 한번 눌렸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삼성전자가 뭐 증권사에서 뭐 목표가가 뭐 20만 원, 22만 원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아 지금도 저점이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비중을 좀 확 담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좀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좀 장이 밀렸을 때마다 좀 내가 모아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코치님 지금 보니까 또 원익홀딩스 항상 홀딩이다 외치셨잖아요. 네. 무려 500% 넘는 수익률입니다. 514%로 수익 실현하셨는데 사실 지난 방송에서 코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이제 재진입 구간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아, 요거 다시 들어가야죠. 네, 또 포인트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 원익홀딩스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2025년에 가장 강했던 종목 네, 하나를 맞습니다. 뽑으라면 이 종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시청자분들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작년 25년 8월에 여기서 종가 베팅 종목으로 편입한 종목인데 그 종목이 4개월 만에 500%를 넘게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송 시청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러한 보석 같은 종목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지주사 그리고 로봇 모멘텀까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종목이 작년 이제 12월 말에 제가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500% 이상의 수익 종목을 가져가셔라라는 의미에서 수익 실현을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재진입 타점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여기 재진입 타점은 딱 여기입니다. 거래량 들어오면서 딱 돌파, 저항선을 돌파했던 라인. 요 라인이 이제 한 37,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로봇 섹터 종목들 자체가 11월, 12월 연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CES를 끝내고 이제 다시 좀 세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이게 눌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한 5% 정도 하락 마감하였는데 여기서 조금만 추가 하락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재지지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가 로봇 섹터 변동성이 큰데 좀 언제 담아가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매도 타점, 뭐 수익 실현 언제 해야 될지 이러한 자세한 정보 들을 수 있으시니까요. 여기 카메라 인식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유민 코치님의 이 원익홀딩스 200%도 아니고요. 300%도 아닙니다. 무려 514%로 수익 실현하셨는데 재진입 타점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그 진입 구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늘장 돋보였던 섹터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 세 가지는요. 전력기기, 로봇, 자동차 섹터입니다. 첫 번째 섹터 보시면 전력기기 섹터입니다. 오늘 시장의 전류는 전력기기로 흘렀습니다. 연초부터 미국의 수주 재팟이 터지고 있고요. AI 인프라에 따른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LS 일렉트릭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움직이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전력기기는 우리가 지금 좀 담아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도주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반도체, 조선, 방산, 뭐 전력도 좋죠.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전력 인프라의 확대는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이렇게 꽉꽉 차 있어요. 이 뭐 변압기 종목이랑 변압기를 수출하는 기업들과 전선 이쪽들의 기업들 자체가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장 증설을 좀 시작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매출이 이제 극대화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초부터 사실은 연말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4,20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벌써 연초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절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 벌써 1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하지만은 결국에는 반도체와 방산 섹터가 이끌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전력기기 섹터는 오늘장 좀 급등이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동조화 현상이 나오면서 같이 이 전력기기 섹터에서 빠르게 이제 좀 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전력기기 섹터 종목들 좀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홀딩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전력기기 섹터에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전력기기 종목 중에 어떤 거 담아 가셔야 될지 상세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고 기존 주도주로 함께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전력기기 섹터 최선호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주 내에서도 특히 자율주행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KNR 시스템, 뉴로메카 아까 얘기해드렸다시피 폭등세를 보였는데 로봇주 투자 의견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CS2016이 끝나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이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 부품이라는 것에 이제 좀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이번 CS2016에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로봇주를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100%, 200% 이런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좀 홀딩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신규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고점 부근에 와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해서 뭐 로봇 섹터의 종목들한테 뭐 PER을 저희가 붙일 수도 없고, 지금 사실 어디가 고점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구간, 전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런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매출이나 실적이 찍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디가 고평가가 돼 있는 구간인지도 사실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에서 내가 종목을 담아간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변동성에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분할 매수를 더 나눠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한두 번 나눠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 지금 로봇 섹터에서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비중 실어서 단기적으로 노려보겠다라고 들어갔다가 또 조정이 깊게 나오면 좀 못 버티고 또 손절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더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좀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제가 최근에 이제 이 현대차라는 기업이 물론 아무래도 좋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현대차 자체를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로봇 종목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좀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현대차를 오히려 좀 담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로봇주 내에서도 현대차를 최선호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투자 전략은 하단에 있는 QR코드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섹터입니다. 달리는 현대차의 속도가 살짝 낮아지자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레이싱을 이어갔는데요. 현대차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와중에 오늘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지금 뭐 이제 제 생각에는 현대차 그룹은 이제 로봇 모멘텀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잖아요. 그냥 로봇 사업을 하지 않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늘 사실 로봇 모멘텀을 받고 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판결이 위법이냐 아니냐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5년에 사실 관세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섹터가 이 자동차 업종과 철강 업종입니다. 25%씩 이제 부과를 받았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이 추후에 이제 그러면 관세를 또 이러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2025년 사실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좀 강세가 나온 종목들은 그런 상황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14일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발표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위법으로 판결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이게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품목별 관세든 어떤 거라도 붙여서 관세를 뗄 겁니다. 근데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는 묵인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이제 법적 논리를 찾는 동안 조금은 이제 이러한 관세 부과율을 그냥 냅두고 그러면은 조금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러한 미 연방법원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 지금 PER 10배도 안 되는 종목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이 동력 전달 장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나중에 로봇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로 신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금 한번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현대차의 매출의 비중은 완성차 쪽이었다면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AI 쪽으로 흐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PR이 아직 10배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딱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최근에 올라서 한 83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이 현대차가 로봇 밸류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를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뭐 전기차 모멘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과 로봇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테슬라의 PR을 보면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평가돼 있는데도 담잖아요. 그럼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자율주행과 로봇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는 지금 저는 테슬라 이외에는 좀 유망한 종목이 현대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 투자자들이 그러한 걸 반영해 줄지 모르겠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도 많이 주는 이 현대차를 조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담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한 30-40%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처럼 자율주행과 로봇 함께 영위하고 있는 미 기업 중에서 이제 테슬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테슬라보다 PER이 현저히 낮아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현대차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종목 상담 작전 타임을 진행합니다. 02-2638-3948 또는 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코치님이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 상담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연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CS-인드 네, 49,000원에 30%요. 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하고. 현재 약손실 중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 회복 여력 바로 한번 코칭 받아볼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CS인드가 사실은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강하게 빌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피해주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 자체를 봤을 때는 실적이 너무나도 지금 탄탄한 기업이고 요번에 이제 4분기에서도 실적이 저는 해상 이제 하부 조직 쪽에서는 풍력 이제 구조물에서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한데 이러한 단기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업은 이 CS인드가 세계에서도 좀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이런 해상풍력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홀딩하고 가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항 라인이 이제 5만 원, 5만 5천 원 요 선에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여기 정도 됐을 때는 비중을 5만 5천 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바닥에 내려왔을 때 이렇게 담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딱 가지고 계신 매수가가 지금 저점 부근이에요. 바닥권에서 지금 사신 건 잘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저는 하반기 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한 7만 원 정도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와 중장기적으로의 각각 다른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네.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프로티나. 네. 매수가가 45,000원에 20%. 45,000원에 20%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니, 이거를 매도 타임을 자꾸 놓쳐요. 네, 10만 원까지 넘어까지 간 것 같은데 내가 일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대표님께 매도가 좀 네. 알고 싶고 좀 이렇게 오래 가지고 가도 되거든요. 네. 오래 가도 되는 건지. 네, 매도 그게 타점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작년 말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코칭 받아볼게요. 네네. 네, 지금 그럼 수익 중이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수익 중인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프로티나 종목 자체가 수익 중이신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상승 추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제 홀딩하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하락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익절 라인을 그려드릴게요. 어차피 수익 구간인데 지금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조금 여기서는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8만 원 선을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저점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괜찮은데 이 8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전부 이제 비중을 다 파시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요거 8만 원 안 깨질 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8만 원 선을 깬다면 익절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종목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현대무덱스 네, 24,500원에 네, 30%요. 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요걸 좀 장기적으로 한 6월 달까지 끌고 가도 되겠나 하고 여쭤보는 거래요. 6월 달까지요. 네. 현대무백스 그동안 이제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한번 네. 코칭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뭐 최근에 사셨나 보네요. 네, 이번 주에 샀습니다. 이번 주 사셨어요. 일단 현대무백스가 지금 현대차그룹 자체가 로봇 사업을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유망한 종목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는 이 현대무백스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현재 로봇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실적 자체가 없는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무백스는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산업용 로봇 이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매수가가 문제가 아니라 비중이 30%인 게 문제예요. 지금 24,500원이면은 이렇게 작년에 이 현대무백스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비중 30%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11월부터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중을 30%를 들고 계시면 사실은 빠졌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조금은 비중을 일단은 손실 구간 아닌 데서 한 15% 정도만 들고 가시고 이제 좀 더 떨어졌을 때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지금 30%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가정을 하면은 한 18,000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8,000원 내려왔을 때 거기서 비중을 확대하게 된다면은 비중이 또 60-70%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이 실려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비중 30%를 위에서 한 번에 들어가셔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손실이 아니시니까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여기 18,000원 구간 여기서 이제 한번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습니까? 예, 이제 단가를 낮추셔야 그래도 내가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변동성이 있어도 홀딩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잡으시면 지금 만약에 10% 20% 조정 나오면 흔들리신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되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춰나가는 전략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그냥 30% 딱 묻어놓고 그냥 계속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은 이게 좀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시면은 여기 공부방 들어오시면요 궁금하신 거 다 알려드리니까 여기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매수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중이 다소 많아서 비중을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탄탄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이고요. 태성 매수가 41,6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문자 상담인데 이 종목 고민이 지금 따로 오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 말부터 쭉 하락하고 있는데 바로 한번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태성이라는 기업이 물론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단기 수익이 100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PER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거지. 물론 이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적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적자인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거를 돌리려면은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하고 앞으로 26년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을 숫자로 보여줘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이 이평선을 다 깬 상황인데 이미 손절하시기에는 조금
타이밍은 손절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게 높은 데서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항 라인, 여기 예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이 급등하기 전 저항 라인이었던 부근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36,000원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36,000원 라인을 지지 라인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만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조금 실적 확인 한번 하시고 들어가셔라. 요번에 이제 4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지 이러한 실적을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CB 기업인데 PER 보시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히든 종목 선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은 히든 종목은요, 이제 뭐 종가 베팅이 아니라 이제는 대체거래소에서 사거나 아니면 내일장 이제 공략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장 끝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름 있는 공개 선수는 이 KH 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스마트폰, 뭐 태블릿, 노트북 등 이런 휴대용 IT 기기의 내외장 금속 부품을 공급을 하던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폴더블 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이 폴더블 스마트폰용 힌지, 뭐 메탈 하우징, 조립 모듈 등의 부품이 핵심 매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자동차 이러한 금속 부품도 공급을 하면서 초정밀 다이캐스팅 및 이러한 금속 가공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 로봇 부품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월요일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러한 협동 로봇 외장 금속 부품을 수주했다라는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상한가가 나온 상황인데,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뭐 PER로 봤을 때 10배에서 15배 정도 이제 수준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밸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월요일 날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장에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쭉 밀렸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오늘장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왜 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월요일장에서 상한가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월요일장 상한가 이 종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반등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장에서 이게 이제 NXT에서 거래가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장에서 여기서 반등할 시 이제 신규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공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이제 내일장 공략 타점 받으시려면 여기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름 없는 선수인데요. 이제 내일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한번 히든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OLED, LCD 공정에 사용하는 뭐 세정기, 박리기, 그리고 식각기 등 이러한 공정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CMP 패드 이러한 소재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빅테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괜찮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TSMC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명 궁금하시면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히든 종목 알아보고 왔는데요. 폴더블 폰 부품주하고 반도체 소부장, 히든 종목 이름 없는 선수 들고 와주셨습니다. 이 이름 없는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